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성균관대학교 2027학년도 수리논술의 출제 경향과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크게 4가지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수리논술의 출제 범위, 둘째, 시험의 구성과 특징, 셋째, 답안을 작성할 때 핵심 포인트, 마지막으로 모집 단위별 논술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범위입니다. 2027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수리논술은 수학, 수학 1, 수학 2를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며 특별한 대학 수준의 선행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논술 100%로 평가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험 시간은 100분이고 수험생은 수학 문제 3개를 풀게 됩니다. 각 문제는 2개에서 4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히 최종 답만을 맞히는 것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학교 논술 시험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과정 중심의 평가라는 점입니다. 즉, 정답만을 평가하지 않고 학생이 어떤 개념을 활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공교육 기반이라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기반으로 출제되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본 개념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요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어려운 공식이나 특수한 풀이를 암기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음은 답안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제시문 활용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핵심 개념과 용어는 정확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제시문 작성 시 옮겨쓰기는 지양하고 본인의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인 전개입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 구어체보다는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결론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수리 계산 과정입니다. 수리 논술에서는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적는 것이 부분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 과정은 생략하지 말고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단위까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입니다. 시험 시간이 100분이라고 해서 여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핵심 내용은 먼저 메모하고 문제마다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집 단위입니다. 2027학년도에는 문이과 통합교육에 맞춰 수험생들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언어형 또는 수리형, 논술 중 하나의 전형에만 응시하더라도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학계열을 살펴보면 수리형 40명, 그리고 언어형 10명을 선발합니다. 아울러 언어형, 수리형,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문학적 소양 또는 수학적 사고력을 중요하게 요구하는 일부 모집 단위의 경우 언어형 또는 수리형의 단일 지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논술 유형을 미리 확인하고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2027학년도 수리 논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교과서 중심의 개념 이해, 논리적인 풀이 과정, 그리고 과정 중심의 답안 작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성균관대학교 2027학년도 모의논술 수리형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경우의 수, 수열의 합, 로그 함수, 2차 부등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경우의 수에서 곱의 법칙과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고, 또한 로그 함수와 2차 부등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문제 1번 제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 1,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그리고 제시문 2에서는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에 대한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문 3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직선 L이 놓여 있고 여기에 추가로 3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 서로 다른 n개의 직선을 좌표 평면 위에 그립니다. 이 n 더하기 1개의 서로 다른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세 꼭지점으로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삼각형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만들 수 있는 크고 작은 삼각형 중에서 한 변이 직선 L 위에 놓여 있는 정삼각형의 최대 개수를 AN,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능한 최대 개수를 BN이라고 하자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 해석해서 n이 3일 때 살펴보면 A3은 2이고 B3은 1이다 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문항 1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 3에서 AN의 합, 여기서 n이 3부터 50까지 변할 때 AN의 합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풀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에서 주어진 직선 L을 X축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정삼각형의 개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되는 n개의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 혹은 120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추가되는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 혹은 마이너스 루트 3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의 개수를 K라고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 직선의 개수는 n-K가 됩니다.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크고 작은 정삼각형의 개수는 K 곱하기 n-K가 되고 이 값이 최소가 될 때는 절대값 K 빼기 n-K, 다시 말해 절대값 2K 빼기 n 이 값이 최소일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AN의 값이 n이 짝수일 때 그리고 홀수일 때를 나누어 살펴보면 짝수 2 곱하기 m일 때는 m제곱, n이 홀수 2m 더하기 1일 때는 m 곱하기 n 더하기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합 AN을 서술해서 살펴보면 172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소문항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문항 1에서와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AN의 합이 아니라 BN의 합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소문항 1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직선 L을 X축이라고 하면 정삼각형의 개수가 다음으로 최대가 되기 위해서 다음의 경우 중 하나가 성립해야 합니다. 첫째, n개의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 혹은 마이너스 루트 3 이거나 혹은 n개의 직선 중 오직 n-1개의 직선만의 기울기가 루트 3 혹은 마이너스 루트 3인 경우입니다. 먼저 n이 짝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A의 경우 정삼각형의 개수가 두 번째로 최대가 되는 방법은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의 수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 직선의 수의 차이가 두 번째로 최소인 2인 경우입니다. 이때 정삼각형의 개수는 m 더하기 1, n-1 두 수의 곱이므로 m제곱 빼기 1이 됩니다. B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논리로 정삼각형의 개수는 m 곱하기 n-1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경우를 살펴보아서 B, 2m의 값은 m제곱 빼기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n의 값이 홀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m이 1인 경우 n이 홀수이기 때문에 n을 2 곱하기 m 더하기 1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m이 1인 경우, 다시 말해 n이 3인 경우 B3은 1이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의 값이 2 이상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A의 경우 정삼각형의 개수가 두 번째로 최대가 되는 방법은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의 수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 직선의 수의 차이가 두 번째로 최소인 3인 경우이고 이때의 삼각형의 개수는 m 더하기 2와 n 빼기 1의 곱인 m제곱 더하기 m 빼기 2입니다. B의 경우 정삼각형의 개수를 살펴보면 마찬가지 논리로 m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 홀수 Bn, B2m 더하기 1의 값은 m이 1일 때는 1, m이 2 이상일 때는 m제곱 더하기 m 빼기 2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Bn의 합을 계산을 해보면 165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문항 3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항 3번은 이와 같은 부등식을 만족하는 3 이상인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이 부등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와 같은 부등식을 얻게 됩니다. 먼저 경우를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n이 짝수일 때 여기 새롭게 얻어진 부등식의 왼쪽의 식을 살펴보면 이는 결국 앞서 논의한 바에 따라 12m 곱하기 n-1 나누기 m 더하기 1의 제곱이 됨을 알 수 있고 이 값이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으로부터 정리하면 m제곱 빼기 10m 빼기 3이 0 이하다라는 부등식을 얻게 됩니다. 이로부터 m이 2부터 10까지의 자연수, 다시 말해 9개의 짝수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n이 홀수 2m 더하기 1이라고 가정을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부등식을 정리하면 12m제곱 나누기 m 더하기 1 곱하기 m 더하기 2가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얻게 되고요. 이를 정리하면 m제곱 빼기 9m 빼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얻게 됩니다. 이로부터 m이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다시 말해 9개의 홀수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모두 18개의 자연수가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문제 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직선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정적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고 접선의 기울기 범위를 이용하여 점 D의 존재와 유일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점 D가 AB를 2대 1로 외분한다는 조건을 외분점의 좌표와 접선 조건으로 바꾸고 각 주기를 반으로 나눈 구간마다 해의 개수를 셀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또한 점 D가 나타내는 도형을 선분으로 표현하고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선분 CD가 만드는 도형의 포함 관계를 찾고 도형의 넓이를 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문제 2의 제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시문 1.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더하기 1은 fx를 만족한다. 여기서 함수 fx는 이러한 두 개의 2차 함수를 사용해서 정의가 됩니다. 제시문 2. 좌표 평면에서 두 점 A, B, A의 좌표는 0,-1, B의 좌표는 3,-5입니다. 이 두 점에 대해 제시문 1에서 주어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 곡선 y는 fx 위에 임의의 점 C에서 그은 접선이 이 두 점을 잇는 직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겠습니다. 제시문 3.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x를 n 더하기 u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때 n은 정수, u는 0 이상 1 미만인 실수입니다. 이로부터 제시문 1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시문 1에서 주어진 함수 fx를 미분하면 f'x는 u의 값이 x에 대한 u의 값이 0과 2분의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4u 더하기 1임을 알 수 있고, x에 대한 u의 값이 2분의 1과 1 사이일 때는 4u 마이너스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4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a와 fb의 값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면 방정식 fx는 0는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의 해를 가진다 라는 정리입니다. 소문항 1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고 곡선 y는 fx 위의 점 C를 택할 때마다 이로부터 유도되는 점 D가 항상 유일하게 존재함을 보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또한 점 C의 좌표의 x좌표 값이 정수일 때 점 D의 좌표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졌듯이 점 A의 좌표가 0,-1, 점 B의 좌표가 3,-5이므로 직선 AB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문 3에서 곡선 y는 fx의 접선의 기울기는 fx의 도함수 f'x로부터 항상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AB의 방정식, 직선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것과 곡선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는 사실로부터 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의 점 C에서 그은 접선은 직선 AB와 항상 정확히 한 점에서 만나며 따라서 점 D는 유일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점 C의 X좌표를 정수라고 하고 Y좌표를 0이라 하겠습니다. 이때 FN은 0이 되므로 0이고
f'n은 1이므로 점 C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x 빼기 n 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식을 직선 AB의 방정식과 연립을 하면 x의 값은 7분의 3 곱하기 n-1 이므로 점 D의 x좌표는 7분의 3 곱하기 n-1이 되고, 이를 다시 접선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D의 y좌표는 마이너스 7분의 4n 더하기 3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소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x좌표가 0 이상 그리고 2027 이하인 점 C에 대하여 점 D가 선분 AB를 2대1로 외분한다고 할 때 가능한 점 C의 개수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점 D가 선분 AB를 2대1로 외분한다는 것은 선분 AD의 길이 대 선분 DB의 길이의 비가 2대1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D가 B쪽 바깥에, 선분 AB의 바깥에 있는데 B쪽 바깥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따라서 이로부터 외분점의 좌표가 6,-9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점 C의 x좌표를 C는 C라고 하고 이를 다시 n 더하기 u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앞서 제시문에서와 같이 n은 정수, u는 0과 1 사이의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졌듯이 여기서 C의 값이 0 이상 2027 이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C에 대해서 나오는 U의 값이 0 이상 2분의 1인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이때 C의 좌표는 n 더하기 u, 마이너스 2u 제곱 더하기 u,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는 1 마이너스 4 곱하기 u입니다. 이때 이 접선이 점 D를 지나는 조건으로부터 이와 같은 식을 얻게 되는데,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u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이 2차 방정식에 있는 식으로 주어지는 함수를 G1이라고 하면 G1의 도함수는 4 곱하기 u 더하기 n 빼기 6이 됩니다. 따라서 n이 0과 5, 0 이상 5 이하일 때 G1은 열린 구간 0,2분의 1에서 감소하고 n이 6 이상일 때는 열린 구간에서 증가합니다. G1 함수에 0의 값과 2분의 1의 값을 대입을 하면 15 빼기 n 더하기 2분의 7이라는 값을 얻게 되어 n이 만약 0과 14, 0 이상 14 이하인 자연수일 때는 두 끝값이 모두 양수이므로 해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n이 15일 때는, 정확히 15일 때는 u의 값이 0이 유일한 해가 되고, n이 16 이상 2026 이하일 때는 G1의 값은 G1 0의 값은 음수이고 G1 2분의 1의 값은 양수이므로 제시문 4의 정리에 의해서 해가 정확히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C가 정확히 2027인 경우는 n이 2027, u가 0이고, 이 경우 G1의 0의 값은 0보다 작으므로 해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앞서 u가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를 살펴봤다면 이제 u가 2분의 1 이상 1 미만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점 C의 좌표는 n 더하기 u, 2u 제곱 빼기 3u 더하기 1이 되고 접선의 기울기는 4u 빼기 3입니다. 앞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u에 대한 이런 2차 방정식을 얻게 되고, 마찬가지로 좌변을 새로운 함수 G2라고 정의를 해서 G2의 도함수를 살펴보면 4 곱하기 u 더하기 n 빼기 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n이 0 이상 5 이하일 때 이 함수는 열린 구간 2분의 1부터 1까지 해서 감소하고 n이 6 이상일 때는 열린 구간에서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양쪽 끝값을 대입해보면 g2의 2분의 1, g2의 1은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7, n 빼기 14가 되므로 n이 0 이상 13 이하일 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고 n이 정확히 14일 때는 u의 값이 1이 되어서 구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n이 15 이상 2026 이하일 때는 2분의 1에서의 값은 음수, 1일 때의 값은 양수가 되므로 다시 정확히 해가 하나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각 정수 n이 15부터 2026까지에 대해서 구간 n, n 더하기 2분의 1까지 해서 한개, n 더하기 2분의 1부터 n 더하기 1까지 해서 또 다른 한 개의 점 C가 존재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4024개의 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소문항 3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점 C가 점 0,F0으로부터 점 2027, F2027까지의 곡선 y는 fx 위를 움직일 때 점 D가 나타내는 도형은 선분이 됩니다. 이때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점 C가 하나의 주기, 다시 말해 자연수, 정수 n에 대해서 x가 n 이상 n 더하기 1 이하일 때 먼저 세 가지 특수한 위치에 대응하는 점 D를 다음과 같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가 n일 때 점 D를 Pn, x가 n 더하기 2분의 1일 때 Mn, n 더하기 1일 때 Q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점 D가 움직이는데, 직선 위에 움직이는데 이렇게 세 개의 점, 각각의 자연수 n에 대한 세 개의 점을 Pn, Mn, Qn이라고 잡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x는 n, n 더하기 2분의 1, n 더하기 1에 대한 접선을 살펴보면 각각 y는 x 빼기 n,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n 더하기 2분의 1, y는 x 빼기 n 빼기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직선을 직선 A, B와 연립해서 교점의 좌표를 살펴보면 PN의 좌표는 7분의 3 n 빼기 1, 마이너스 7분의 4n 더하기 3, MN의 x좌표는 마이너스 3n 빼기 2분의 9, y좌표는 4n 더하기 5, 그리고 QN의 x좌표는 7분의 3n, y좌표는 마이너스 7분의 4n 더하기 7이 됩니다. 이제 점 D의 움직임을 각 주기를 반으로 나눈 두 구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x를 n 더하기 u라고 표시했을 때 u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거나 u가 2분의 1과 1 사이일 때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상 점 P의 x좌표를 알파 P라 표시하겠습니다. x의 값이 n과 n 더하기 2분의 1 사이일 때 알파 c를 n 더하기 u라고 두면 여기서 u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0과 2분의 1 사이가 됩니다. 이때 알파 d는 계산을 해보면 12u 빼기 7분의 3 곱하기 4nu 빼기 n 더하기 2u 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따라서 알파 mn은 마이너스 3n 빼기 2분의 9, 알파 qn은 7분의 3n 임을 사용해보면 알파 d 빼기 알파 mn의 값은 이와 같이 주어져 있고 이 값이 0 이상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파 qn 빼기 알파 d를 계산해보면 이런 식을 얻게 되고 이 식의 값이 항상 0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0과 2분의 1 사이에서 u의 값이 취해질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점 D는 항상 선분 mn, qn, mn과 qn을 잇는 선분 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x를 n 더하기 2분의 1과 n 더하기 1 사이에 있는 실수라고 할 때 알파 c는 n 더하기 u가 되고요. u는 2분의 1과 1 사이가 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알파 d를 이와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앞서 했던 바와 같이 알파 d 빼기 알파 mn, 알파 qn 빼기 알파 d를 계산해서 확인해 보면 모두 0 이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항상 점 D는 두 점 mn과 qn을 잇는 선분 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u의 값이 2분의 1일 때 알파 d는 알파 mn과 같고 u가 1일 때는 알파 d가 알파 qn과 같습니다. 또한 고정된 n에 대해서 알파 d를 나타내는 함수를 변수 u에 관한 함수로 보면 이 함수는 닫힌 구간 2분의 1부터 1까지 해서 연속이므로 x의 값이 n 더하기 2분의 1과 n 더하기 1 사이일 때 점 D가 나타내는 도형은 선분 mn, qn 전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x가 n과 n 더하기 2분의 1 사이일 때 점 D가 나타내는 도형 또한 모두 이 선분 위에 있으므로 한 주기에서 점 D가 나타내는 도형은 바로 선분 mn, qn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관찰인데요. 이 선분 mn, qn을 살펴보면 n의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알파 mn 더하기 1은 알파 mn의 값보다 3이 작고 알파 qn 더하기 1의 값은 알파 qn의 값보다 7분의 3이 큽니다. 따라서 선분 mn, qn의 다음 주기의 선분 mn 더하기 1, qn 더하기 1 안에 그 전 선분 mn, qn이 완전히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의 값이 0부터 2027까지 변할 때 점 D가 나타내는 도형은 가장 마지막 주기에서 얻어지는 선분 m 2026, q 2026 하나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제 이 선분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때 직선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이고 앞서 구했던 공식을 활용하여 알파 QN과 알파 MN의 값의 차이를 살펴보면 14분의 48N 더하기 63이므로 MN, QN을 잇는 선분의 길이는 이 값에 3분의 5를 곱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3분의 5를 곱한 값인 14분의 5 곱하기 16N 더하기 21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2026을 N에 대입하면 14분의 162,2185라는 선분의 길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문항 4번입니다. 소문항 4번은 점 C가 앞서와 같이 점 0,F0부터 점 2027, F2027까지 곡선 fx 위를 움직일 때 선분 CD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라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점 C가 x가 n부터 n 더하기 2분의 1까지 움직일 때 선분 CD가 만드는 도형을 Rn이라 하고 x가 n 더하기 2분의 1부터 n 더하기 2분의 1부터 n 더하기 1까지 움직일 때 만드는 도형을 Tn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형이 두 개가 나옵니다. Rn과 Tn. 그런데 앞서 살펴봤던 논의를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은 이러한 도형 x의 값이 n부터 n 더하기 2분의 1까지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도형 Rn이 x가 n 더하기 2분의 1부터 n 더하기 1까지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도형 Tn에 정확히 포함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다음 페이지도 이를 위한 증명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도형 tn이 도형 tn 더하기 1에 포함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x는 n 더하기 2분의 3에서의 접선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n 더하기 2분의 3이 되는데 x의 값이 n 더하기 2분의 1부터 n 더하기 1까지 해서 곡선 y는 2 곱하기 x 빼기 n 제곱 빼기 3 곱하기 x 빼기 n 더하기 1과 방금 구한 접선을 비교하면 이런 식을 얻게 되고 이 식의 값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의 값이 n 더하기 2분의 1부터 n 더하기 1까지 움직일 때와 x의 값이 n 더하기 2분의 3부터 n 더하기 2까지 움직일 때 도형을 비교해보면 뒤에 있는 도형이 항상 앞에 있는 도형을 포함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전체 도형은 x의 값이 2026 더하기 2분의 1부터 2027까지 움직일 때 생기는 도형 그 하나와 동일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n에 대해 tn의 넓이 sn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n은 다음에 3개의 적분식을 통해 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이를 계산해보면 7분의 16n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24분의 95라는 식을 얻게 되고 앞서 했던 논의대로 n에 2026을 대입을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값은 168분의 1578238 457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3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수열의 합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되었고 완전 제곱식을 활용해 수열 루트 n제곱 더하기 21n을 n 더하기 2분의 21과 비교하고 두 값의 차이의 범위를 이용해서 수열의 특정 항이 들어가는 구간의 번호를 판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수열의 항이 특정 번호 구간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경우를 나누어 분석하고 그 개수를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하였고 마지막으로 자연수 k에 따른 규칙성을 파악하여 ak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 주어진 합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제시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에서 0 이상인 부분을 길이가 3분의 1인 구간들로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이런 수직선이 있을 때 0 이상인 부분을 이제 0부터 3분의 1까지, 3분의 1부터 3분의 2까지, 3분의 2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쭉 나누고 처음 6개의 구간에 차례대로 1번부터 6번까지 번호를 붙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같은 순서로 번호를 반복하여 붙입니다. 따라서 6번 다음에는 다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입니다. 제시문 2. 자연수 k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요를 정의하자. n은 500 이상 2027 이하인 자연수이고 고정된 자연수 k에 대해 an은 루트 n제곱 더하기 kn으로 정의를 합니다. 소문항 1번 살펴보겠습니다. k의 값이 21일 때 제시문 2의 수열 an은 루트 n제곱 더하기 21n이 됩니다. 이때 A500과 A2027이 각각 제시문 1의 6개 구간 1번부터 6번 중에서 몇 번 구간에 들어가는지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답은 1부터 6까지의 수 중에서 하나를 잘 선택해서 제시하고 그 이유를 함께 근거를 제시하라는 문제입니다. K가 21이라고 주어졌으므로
수열 AN은 루트 n제곱 더하기 21n이 됩니다.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이 값이 루트 n제곱 더하기 21n 더하기 2분의 21제곱, 즉 n 더하기 2분의 21보다 작다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차이를 dn이라고 정의를 하면 이 dn은 n 더하기 2분의 21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21n 분의 4분의 441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an은 n 더하기 2분의 21 빼기 dn이 되고, 따라서 이로부터 A500은 510 더하기 2분의 1 빼기 D500, A2027은 2036 더하기 2분의 3 빼기 D2027 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n의 값이 500 이상이면 dn의 값은 항상 양수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n의 값이 500 이상이면 dn의 값은 6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이로부터 2분의 1 빼기 dn 그리고 2분의 3 빼기 dn의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2분의 1 빼기 dn과 2분의 3 빼기 dn은 A500을 표시한 오른쪽 표현에서 510과 2036 이 두 개의 수는 모두 짝수입니다. 이 두 개의 짝수에 추가로 더해지는 숫자입니다. 이 추가로 더해지는 숫자에 의해서 6개 구간 1번부터 6번 중 어떤 구간에 들어가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등식으로부터 이 추가로 더해지는 두 개의 숫자가 하나는 3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고, 또 다른 하나는 3분의 4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라는 부등식을 얻게 되고, 이로부터 A500은 510 더하기 3분의 1보다 크고 510 더하기 2분의 1보다 작고, 마찬가지로 A2027이 어떤 열린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A500은 2번 구간, A2027은 5번 구간에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소문항 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항 2번에서는 K의 값을 41로 고정합니다. 이때 나오는 수열은 루트 n제곱 더하기 41n이 되고, 이때 제시문 1의 5번 구간에 들어가는 항의 개수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n은 500 이상, 2027 이하로 주어집니다. 앞서 했던 논의를 그대로 일반화시켜서 적용시켜보면 dn의 값은 n 더하기 2분의 k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kn 분의 4분의 k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n이 500 이상이면 dn의 값은 4000분의 k제곱보다 작게 되고, k가 특히 43 이하인 경우 dn은 0과 2분의 1 사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6개 번호의 배열은 길이가 2를 주기로 반복되니까 루트 n제곱 더하기 41n이 5번 구간에 들어가면 모든 정수 l에 대해 루트 n제곱 더하기 41n 빼기 2 곱하기 l, 다시 말해서 빼기 짝수가 5번 구간에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n이 짝수라고 하면 루트 n제곱 더하기 41n 빼기 n 더하기 20은 2분의 1 빼기 dn이 되고, n 더하기 20이 짝수이므로 an이 들어가는 구간은 여기 있는 이 숫자 2분의 1 빼기 dn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이때 2분의 1 빼기 dn이 0과 2분의 1 사이므로 an은 1번 또는 2번 구간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n이 짝수일 때는 an이 5번 구간에 들어갈 일이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제 n이 홀수일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홀수일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41n 빼기 n 더하기 19는 2분의 3 빼기 dn이 됩니다. 앞서는 n 더하기 20을 뺐는데 지금은 n 더하기 19를 뺍니다. 그 이유는 n이 홀수일 때 n 더하기 19가 짝수가 되므로 이 숫자가 어떤 구간에 들어가는지는 2분의 3 빼기 dn이 어떤 구간에 들어가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관찰로부터 이런 n-19를 빼는 과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2분의 3 빼기 dn이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으므로 an이 5분 구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분의 3 빼기 dn 이 숫자가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5보다 작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dn의 값이 0보다 크고 6분의 1 이하라는 게 성립되어야 되는데 이 부등식을 n에 관해서 정리하면은 n이 3분의 3721 이상이다 라는 걸 얻게 됩니다. 이를 만족하는 수 중에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n에 대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홀수 n의 개수는 394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5번 구간에 들어가는 an의 개수는 394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문항 3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앞서 소문항 1번, 2번에서는 자연수 K를 고정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고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수 K에 대하여 제시문 2의 수열 AN, 루트 n제곱 더하기 KN의 항 중에서 제시문 1의 3번 구간에 들어가는 항의 개수를 AK라 할 때 이제 A 4M 더하기 1, 4M 더하기 2, 4M 더하기 3의 합, 여기서 M은 5부터 10까지의 자연수로 주어집니다. 이 값들의 합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다시 N은 500 이상 2027 이하로 주어집니다. 먼저 문제 소문항 2번에 의해서 K의 값이 21 이상 43 이하일 때 dn의 값이 0과 2분의 1 사이임을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루트 n제곱 더하기 kn이 3번 구간에 들어가면 모든 정수 l에 대해 그 숫자 빼기 짝수 이 l이 항상 3번 구간에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n이 홀수면 루트 n제곱 더하기 kn 빼기 n 빼기 1, 다시 n 빼기 1은 홀수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계산해보면 2분의 k 더하기 1 빼기 dn이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숫자가 3번 구간에 들어간다는 조건은 다시 말해 2분의 k 더하기 1 빼기 dn이 3번 구간에 들어간다는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k가 4m 더하기 1, 4m 더하기 2, 4m 더하기 3일 경우 각각 2분의 3 빼기 dn, 2 빼기 dn, 2분의 1 빼기 dn 이 세 개의 숫자가 각각 구간 3분의 2,1 이 구간이 3번 구간에 해당하는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dn의 값이 0과 2분의 1 사이이므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n이 짝수일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루트 n제곱 더하기 kn 빼기 n을 살펴보면 2분의 k 빼기 dn이 되고 마찬가지로 2분의 k 빼기 dn이 3번 구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dn의 값이 0과 2분의 1 사이이므로 k가 홀수이면 이 경우 2분의 1 빼기 dn 또는 2분의 3 빼기 dn이 이러한 구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dn이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으므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k가 21 이상 43 이하일 때 4m 더하기 1, 4m 플러스 3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ak의 값이 0이 되므로 a 4m 더하기 1
그리고 A 4m 더하기 3의 합은 항상 0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K가 4m 더하기 2인 경우를 살펴보면 1 빼기 dn이 구간 3분의 2, 1에 들어가야 하므로 dn이 0보다 크고 3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6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3분의 2가 n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각각 고정된 숫자 m, 5부터 10까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m이 5, 6, 7, 8인 경우 6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1이 500보다 작으므로 A22, A26, A30, A34가 모두 764로 동일합니다. 이제 남은 두 경우 m이 9일 때와 10일 때를 살펴보면 6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1이 500 이상이므로 A4m 더하기 2는 1013 빼기 3m제곱 빼기 2m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A38과 A41을 살펴보면 각각 752, 693이 되고 이 숫자들을 모두 더하면 450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